제가 중개 경험이 10년이 넘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건물에 방 3개짜리가 5개 있는 경우 사실 처음 봐요. 제가 대발이님과 아파트 리뷰하러 정말 많이 다니잖아요. 네. 보통 요 정도면 5구 타입. 그렇죠. 네. 딱 그 얘기하고 싶어서. 오. 자, 이 테라스. 이게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미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스터하우스입니다. 저는 지금 수성구 지산동에 나와 있는데요. 흔히들 수성구 지산동이라고 하면 목련시장 근처에 수성목 근처에 있는 지산동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수성구 지산동은 황금대거리를 기준으로 우측에도 지산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수성목 근처에 있는 지산동의 구독자분의 건물을 여러분들에게 리뷰해 드릴 겁니다. 오늘 건물 굉장히 특색이 있더라고요. 1층에 근린생활이 시설이 되어 있고 2층, 3층으로 구성이 된 전형적인 상가주택인데 1층에서는 구독자분이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층들에서는 세를 받고 계시거나 또 다른 사업처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건물인데 특이한 점은 방이 하나짜리가 아니라 2개짜리도 아니고 3개로 구성된 방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사실 대구에서 방이 3개 있는 집들은 대구 기준으로는 포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신축을 할 때 3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주차를 한 대 줘야 되기 때문에 요즘 신축에는 이렇게 구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원룸이나 투룸용으로 구성하는 게 대부분인데 오늘 건물은 방이 3개짜리가 5가구나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수익적인 사업으로 운영하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대가족이시라면 1층에 어머니 살고 2층에 내가 살고 3층에 또 다른 우리 가족이 살아도 될 법한 구독자의 건물 여러분들에게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자, 대발이님. 네. 우리가 이제 목련시장에서 올라와가지고 지산동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네. 대발이님은 지산동에 대한 뭐 좋은 추억 같은 거 있으세요? 지산동에 대해서 추억이라면 옛날에 친구들도 여기 좀 사는 친구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지산 법무를 이제 마스터님하고 같이 임장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쪽 동네에 이런 다가구 주택을 보러도 마스터님하고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다가구 주택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입지적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앞쪽으로 가게 되면 수성못을 이용할 수 있고 조금만 내려가면 목련시장 그리고 그 앞쪽에 두산 오거리의 역을 이용할 수 있고 우측편에 가면 용지역과 지산 건물 그리고 동화 쇼핑센터도 이용할 수 있는 라인이잖아요. 그 네. 지산 건물 쪽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조금만 나가게 되면 신천 동로와 뭐 앞산 순환도로 그리고 신천 대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네.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쪽 동네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요 라인들이 이제 조금은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앞쪽에 나가게 되면 이제 황금동과 두산동 그리고 범어동이나 만촌동 라인 쪽에는 조금 젊으신 분들이 이제 밀집돼서 살아가는 라인이라면 지산 건물 쪽에는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 약간의 고령화가 된 동네가 지산 건물인데 아직도 이 주변으로 정주 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 곳이 이곳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앞쪽을 보게 되면 다가구 주택도 그렇고 신축 상가 주택도 그렇고 이면도로지만 어느 정도의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면도로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발품을 팔아볼 때는 거닐고 있는 도로 조건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 건물 소개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경시켜드릴 건물이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요 앞에 보면 카페 루나라고 보이시나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층 카페에는 현재 구독자분이 직접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상가주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방 3개짜리가 5가구가 있다는 거. 뭐 보통 3룸이라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우리 또 다가구를 얘기할 때는 보통 4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뭐 주인 세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집이 5개나 있다면 상당히 특별하긴 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좀 반대로 해석해보면 관리하시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아, 그렇네. 자, 다가구 주택은 원룸이나 투룸용으로 구성을 하다 보면 1인 네. 가구 거주율이 높아요. 네. 그렇다 보면 1년을 살고 나가시거나 네. 길게 살면 2년을 살고 나가시게 되는데 네. 방이 3개짜리를 임차를 얻으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1년짜리 계약이 잘 없다. 그래서 2년이나 많게는 3년, 4년 가족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네. 실제 거주하는 연도수가 굉장히 긴 것이 특징이죠. 네. 그 뜻은 임차 가구를 구성하고 내가 월세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손쉽게 관리하시기가 조금 편하다라는 그렇겠네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층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1층에서 매출도 얻으면서 2층, 3층에서는 또 다른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이면도로에 부동산을 발품을 팔 때는 도로 조건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오늘 집이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도 걸어올 때 이 건물이 바로 딱 보였잖아요. 네네네. 그 특징은 이면도로의 코너에 접해 있다는 특징적인 입지가 오늘 건물이 그렇네요. 멀리서도 보이는 시인성을 나타내는 이유였거든요. 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도로를 볼 때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2대가 지나가면 8m예요. 네. 여기는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이쪽에도 지금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죠. 중앙으로 차 2대가 통행이 돼요. 그럼 네. 여기도 8m 도로. 그럼 오늘 건물은 88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소견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은 이제 신축하면 이렇게 못 짓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안쪽에 아까 제가 30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주차 한 대를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1층 한 대, 2층, 3층 포함해서 5가구
보면 총 주차가 총 6대 나와야 돼요. 와. 그럼 여기가 북쪽이거든요. 북쪽에서 네. 접어주는 게 없다 하더라도 지금 뒤쪽에서 접히는 부분으로 주차 공간을 만들었는데 네. 저 공간이 아마 다 주차장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이 토지를 다시 신축을 한다고 하면 방 3개짜리는 건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는 건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마스터님, 네. 이 건물이 삼거리에 딱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거리 이면에 접하는데 네. 이쪽 면이 엄청 접하는 면이 깁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희를 장방형 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도로와의 경계에 필지가 맞닿는 길이가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지고 감정평가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을 받기가 유리하고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실제로 건물을 양도할 때 매매 가액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주택이나 이면도로의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발품하러 다니실 때는 도로와의 어떻게 필지가 접해져 있냐 꼭 보셔야 됩니다. 이면도로만 접해 있냐 아니면 이렇게 코너에 같이 접해 있냐 실제로 가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화 오십니다. 오셔서 첫 번째 말이 코너입니까? 라고 여쭤보시거든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 자, 오늘 건물은 저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전면 길이가 25m가 나오더라고요. 와. 이면도로에서 뭐 25m면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기네요. 팁을 한 개 드리면 주인 세대를 뽑을 때 거실, 주방, 방 보통 이렇게 포베이 판상형을 뽑을 때 13m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25m니까 물론 주차 공간이 조금 협소할 수 있지만 이걸 부수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엄청나게 긴 주인 세대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땅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1층은 현재 구독자분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현재 손님분들이 계셔서 내부를 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고 아마 지금 스케치 영상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걸로 좀 대체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서 살고 계시는 곳, 왜냐면 방 3개짜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공동 도어락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1층부터 방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를 리모델링을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 실제 어머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네. 구독자분의 어머니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집의 컨셉은 정말 대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이다. 방 3개짜리가 5개가 있으니까 네. 아들 내외, 딸 내외, 시어머님, 장모님. 오. 네. 그렇다. 네. 여기서 보면 구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비앙코 스타일 타일로 또 예쁘게 해놓으셨네요. 맞습니다. 방이 3개니까 어떻게 방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네. 여기는 옷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여기는 바로 옷방으로 쓸 수 있는 곳이고 네. 여기는 이렇게 다용도실이고. 네, 다용도실 및 세탁실로 네. 쓸 수 있는 공간이고 넓다 근데. 그죠? 거실 공간도 작지가 않아요. 네. 제가 대발님과 아파트 리뷰하러 정말 많이 다니잖아요. 네. 보통 요 정도면 5구 타입. 그렇죠. 네. 딱 그 얘기하고 싶어서 전용 면적이 5구 타입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네요. 이게 5개가 있다니까. 야, 아파트 5채 사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5구 타입 정도 사이즈 나거든요. 네. 이 방도 또 있네. 거기가 이제 마스터룸. 침실이구나. 네. 중요한 거는 여기 안쪽에 보면 여기 욕실이 하나 더 있어요. 야, 그러면 오, 맞네. 그 구조가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이 2개란 네.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요즘 흔히들 알고 있는 5구 타입 면적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네. 5개가 있다. 와. 별이 5개가 아니고 별이 5개. 이게 좀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공동주택과 가장 다른 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오. 자, 이 테라스. 야. 이게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미다. 왜냐면 공동주택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게요. 이런 테라스 공간이 나오려면 딱 2가지. 1층 필로티층에 테라스를 뽑은 특화 세대거나 네. 펜트하우스로 가셔야 되지만 네. 이 건물은 내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만들어져 있다. 실제로 구독자분과 어머님이 이쪽에서 고기를 구워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베큐도 하고 약간 조그마한 요런 화분들도 키우면서 네. 나만의 정치를 야. 느낄 수 있는 테라스 공간까지 만들어져 있다. 이게 또 멋지네요. 그렇죠. 너무 재밌다, 그죠? 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본 건 1층이에요. 지금 현재 3층에는 세입자분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 2층도 볼 수 있거든요. 가보시죠. 자, 1층은 어머님이 거주하고 계셨어요. 오. 여기는 구독자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분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찍고 있는데 야. 느낌이 또 다르죠? 그렇네. 그죠? 아까는 약간 어른분이 살 것 같은 인테리어. 네. 여기는 조금 더 젊으신 분이 오. 살 것 같은 인테리어. 왜냐면 전체적인 톤이 화이트구로 구성이 그렇네요. 되어 있고 가구 인테리어 자체가 네. 좀 약간 이제 젊은 분이 살고 계신다라고 느낄 수가 있죠. 1층하고 차이점 딱 2개입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네. 테라스. 아, 아까 1층은 맞네. 테라스가 있었지만 여긴 2층은 테라스를 테라스가 못 없어요. 사는구나. 구조는 같습니다. 거실, 주방, 방, 욕실이 2개 구성이 된 다가구 주택이다. 방들도 되게 커요. 방이 작은 방이 아니라 방도 엄청 커서. 네. 야, 이 방도 상당히 사이즈가 또 큰 방이네. 그리고 보통 이런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 게 거실과 주방이 좁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 보세요. 전혀요. 전혀요. 5구 타입인데 5구 타입 잘 빠진 5구입니다. 그렇죠? 잘 빠진 5구 타입을 5개 세대를 만나볼 수 있다니. 네. 야, 이거는 진짜 사이즈가
크다는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제가 중개 경험이 10년이 넘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건물에 방 3개짜리가 5개 있는 경우 사실 처음 봐요.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 얘기지만 처음 보는 것 자체가 특이하다라는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여기는 구독자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인데 옆호실은 이거는 또 사업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업적으로요? 제가 너무 놀랬어. 아, 옆에 살고 계시니까 바로바로 응대를 할 수가 있네. 여기다가 이제 세팅을 딱 해놓고 많은 분들이 유치하고 계시는데 이거 너무 괜찮더라고요.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1층과 아까 2층은 구독자분을 리모델링을 다 해놓은 세대였어요. 네. 근데 여기는 리모델링이 안 된 세대고 요렇게 생긴 세대가 3개가 더 있는 거죠. 그럼 그래서 총 5개가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가 나오는 구조의 건물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까는 소파가 되게 큰 것들이 놓여져 있어서 네. 거실의 크기를 가늠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네. 여기는 작은 소파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거실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여기도 아까는 디귿자 형태의 아일랜드가 시공이 된 주방 공간이었다면 여기는 그냥 일자 형태의 그리고 그렇나요? 식탁을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냥 전형적인 방이다 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도 아까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지만 컨디션이 어때요 대발이님?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뭐? 네. 뭐 여기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몇만 원 더 받아가지고 네. 손익분기점 못 넘느니 이 정도 부분 수리 수준에서 그렇죠. 몇만 원 싸게 하긴 낫겠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래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있는 거 인정하겠어. 그럼 이거 개당 월세 얼마씩 받아? 라는 분 분명히 계시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대우 기준 했을 때 이건 포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포룸 기준 했을 때 옵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컨디션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월세가 기본적인 시세입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좀 러프하게 좀 잘 받는다 생각을 해서 80만 원 받는다고 보면 1층부터 3층까지 5개잖아요. 8, 5, 40, 400. 그리고 1층에 월세를 줘도 되고 내가 직접 운영을 해도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월세랑 매출까지 계산하면 약 500만 원 가까이 되는 월세 수익이 창출되는 건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면도로에서 500만 원 월세 창출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네. 보통 이런 대로변에 나가서 1, 2층 상가를 쓰거나 좀 대형 프랜차이즈 들어와야 어느 정도의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여기는 또 다르게 게스트하우스를 쓰면서 실제 3층에는 월세를 받고 계시거든요. 네. 굉장히 특이한 건물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는 것도 좋은데 네. 단기 임대를 주선해주는 어플들 있잖아요. 많죠. 그런 어플들로 짧은 단기 임대로 돌려도 수익이 날 것 같은, 왜냐하면 이게 원투룸은 빌려주기 조금 애매한 수준이 있는데 네. 여기는 누가 와도 가족이 와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한 공간이라서 맞아요. 상당히 독특하고 유니크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5개를 가지고 돌린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장난 아닌데요 이건? 대발이님 보셨을 네. 때도 괜찮죠? 나름의 특색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물이네요. 네. 자, 오늘은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한 구독자분의 건물을 여러분들에게 리뷰해 드렸습니다. 제가 꽤나 중개 경험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 3개짜리가 5가구가 있는 건 사실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도 리뷰 한번 해주세요. 우리 집은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우리 집은 어떻게 사야 되나요? 라는 고민 저희 마스터하우스와 함께 드림홈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면 이렇게 대발님과 찾아가서 건물도 리뷰해 드리고요. 상황에 따라 중개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빠르게 찾아가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든 동구든 북구든 달서구든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셔서 부동산 고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스터하우스의 송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건물 진짜 재밌네요.